이렇게 중국 시진핑 주석의 3년임 확정, 또 단기간에 총리가 2번 바뀐 영국, 세계 경제엔 또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뉴스인 뉴스 박대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먼저 영국부터 볼까요? 앞서 트러스 총리 최단기간 재임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임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마거릿 대처에 이어 제2의 철의 여인을 꿈꿨지만 불과 44일 만에 사임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총리 제도가 도입된 것이 올해로 301년 정도 됩니다. 네. 그 사이에 수많은 역대 총리 가운데 단연 가장 짧은 기간 총리에 재임을 했습니다. 자, 이 트러스 총리 감세 정책을 건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큼 이 경제 정책이 민감하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경제 정책 때문에 낙마한 것인데요. 트러스 총리는 영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면서 73조 원에 이르는 감세 정책을 펼쳤습니다. 네. 문제는 세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세금만 내렸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영국 정부는 많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감세 정책이 나오면서 정부가 빚, 그러니까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이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국채가 추가 발행되면 국채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영국 국민의 연금 펀드는 이 국채에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기금까지 붕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네. 이 파운드화도 따라서 급락하고 1파운드가 1달러 가까이까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경제 위기를 불러온 책임을 지고 트러스 총리가 역대 가장 짧은 기간에 사임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제 그때 상황 우리나라하고도 비교가 많이 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도 사실 감세가 기조인데 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이른바 부자 감세 논란이 있다는 점이나 감세를 통해서 낙수 효과와 성장을 이야기하는 점은 분명히 공통점도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 정부 부채는 영국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고요. 아직은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영국과 차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최근 김진태 강원지사의 레고랜드 채권 관련 사태에서 시작된 금융 불안처럼 네. 최근 시장은 작아 보이는 결정이 커다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의 신중한 접근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다면 영국의 이번 신임 총리 이제 전임에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접근법이 다르긴 할 텐데 어떻게 예상되고 있죠? 네, 비백인이다, 나이가 어리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리시 수넥은 이미 재무장관을 지낸 경제통입니다. 네. 트러스 총리가 폐기했던 법인세 인상안을 추진했던 사람이 바로 리시 수넥입니다. 네. 총리 취임 뉴스에 파운드화 가치가 오르고 국채 가치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시장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걱정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9월 영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0.1%에 달합니다. IMF는 내년 영국의 성장률을 0.3%로 기존의 1.2% 전망보다 크게 낮추기도 했습니다. 네. 영국 정부가 이달 31일 날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재정 전망을 내놓을 계획인데 여기 전임 총리 실패를 만회할 만한 계획이 나올 수 있을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중국 한번 보죠. 시진핑 3년임 그러면서 이제 지도 체제가 일단 크게 바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얼핏 보면 시진핑이 연임만 하는 걸로 보이지만 내막을 보면 커다란 변화가 있습니다. 네. 일단 10년이던 임기 제한이 깨졌습니다. 1992년 장쩌민 전 주석이 이후 후진타오 전 주석까지 각각 10년씩만 임기를 채우고 물러났습니다. 네. 하지만 시 주석은 앞서 법을 바꿔서 10년이 된 올해 앞으로 최소 5년은 더 국가주석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특유의 집단 지도체제가 있었는데 그 성격도 바뀌었습니다. 주석을 포함한 7명의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집단으로 권력을 쥐게 되는데요. 지난 5년간은 이 중에 시진핑 직계는 자신을 포함해서 2~3명 정도였고 나머지 4명은 개혁 성향의 공산주의 청년당과 그리고 장쩌민 파벌인 상하이 방이 절반씩을 차지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는 시진핑을 포함해 7명 모두가 시진핑의 파벌이 됐습니다. 1인 독주 체제가 시작됐고 사실상 장기 집권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박 기자 설명대로 중국에 대해서 그런 정치적인 분석이 이제 바로 경제 기조로 이제 이어질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이제 무역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고 변화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시진핑 이전의 20년간의 성장을 이끌었던 장쩌민과 후진타오 파벌이 모두 권력의 핵심에서 밀려난 셈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전의 실용주의적인 경제 통상 정책에서 더 멀어지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민주주의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높은 이유는 정책 결정 과정이 투명해서 이 경제 주체들의 신뢰가 보호된다는 점 때문인데요. 그런데 중국이 1인 체제로 간다면 앞으로 어떤 정책이 어떻게 도입될지 알 수 없다는 이 불확실성이 문제입니다.
또 시 주석이 당대회에서 평화 통일 노력을 견지하겠지만 무력 사용 포기는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부분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타이완의 긴장 관계나 또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고조될 경우 우리 경제에 추가적인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뉴스인 뉴스 영국과 중국의 지도체제 변화 그리고 경제 영향 박대기 기자와 짚어봤습니다.